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지난 17일 퀴어 문화축제를 계기로 해서 충돌한 데 이어 23일 경찰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2라운드 충돌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혁신위 발족을 계기로 친명과 비명 간의 사활을 건 공천 전쟁이 시작된 양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상원 변호사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김은겸 혁신위가 떠가지고 지난 20일에 7명의 혁신위원을 선임했는데 친명 일색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날 상견례를 했는데 23일 혁신이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운영 방안하고 당 혁신을 위한 의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국회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전국의 주도권을 쥐는양했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죠.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것은 검찰 독재에 대한 항복 문서다. 그랬죠.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2차 이 혁신위에서는 이재명 대표 말고 전 의원들이 혁신 서약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앞으로 체포 동의안이 오면은 가결을 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라 이렇게 공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네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뭐 혁신위에서 독자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혁신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 자기들은 혁신적인 발언을 그러지 않습니까? 발언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행정행위 할 때 그 인가란 게 있어요. 행정청에서 다 해놓으면은 아 이건 맞습니다. 추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혁신위에서 그러면 먼저 들고 나왔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말하기 전에 막 그런 대로 모양새는 갖췄구나 할 건데 저는 이 혁신위 자체를 우리 저번 시간에 드렸지 않습니까? 이 혁신위가 과연 진짜 혁신을 할 기구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분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회계로 말하면 분식 회계 어떤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갖다가 바꾸기 위한 지금까지 방탄 뒤에 숨어서 자기의 그 어떤 범죄를 갖다가 숨기기 위한 어떤 이런 행위를 했는데 그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하고 혁신위는 거기에 발 맞춰주는 동조해주는 이런 꼴이 되니까 과연 혁신위가 무슨 자기의 의사가 있는지 자기 독자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을 진짜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혁신위를 이재명 아바타다. 아 당연히 우리 친위대다. 그거는 고국이사장 둘이서 한 10분 동안 그렇게 떠들었을 거예요. 아마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이 이건 뭐 의미가 있느냐. 그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친권, 직권을 갖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상당히 동기가 좀 불순할 수 있다. 아니 불체포 특권 옛날부터 이재명 대표 포기하겠다 이야기했어요. 하다가 자기한테 대해서 대장동 나오니까 갑자기 모든 민주당 의원들 동원해가지고 그걸 막았거든요. 막았죠.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그럼 그때 안 막았어야죠.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는 있죠. 그 순간의 일이 아니거든. 이거는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었고 이거를 갖다가 국민 여론 대다수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 이게 아시겠지만 불체포 특권은 군사 독재에 항거하는 그 야당 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만든 것이지. 군사 정권 시절에 그때 필요한 거지. 지금은 무슨 불체포 특권이 필요합니까? 그때는 국회 딱 나오면 검은 집차가 딱 대기하고 딱 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는 그 언론이 그 독재 정권의 장악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비리, 정권의 비리를 알 수가 없었다고 국민들이. 그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떠들다가
이렇게 체포대가 하는 거 하면 국민들이 영원히 이 독재 정권의 비리를 모른다고 해서 그걸 보장해 준 건데 지금 우리가 그 지금 대명천지에 예. 그 정권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거의 국회의원 개인 비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난한 거 그런 걸 갖다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 그 말 한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근데 그게 그 잘못된 발언에 또 발까지 맞춰주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 혁신이가 진짜 이거는 그 유명무실한 이재명 대표 호의 무사가 한 게 더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이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 뭐 마쿠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봤죠. 지금 네.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또 입딱 다물고 있고 좀 몸을 낮추고 있던 추미애가 또 며칠 전에 나타나가고 이재명이 무저항 정신이야말로 마하트마 간디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이재명 혼자만 외롭게 놔둘 수는 없다. 아마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하는 나도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마포에서 다 조절해가지고 네. 내가 이 발언하면 당신이 여기서 요 또 발언 해가지고 쳐주고 좀 도와주고 네. 그래갖고 분위기 딱 딱 띄우고 띄우고 혁신이는 이제 마치 혁신하는 것처럼 말해주고 저는 근데 지금 추미애 전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날 그 신문 보고 진짜 웃었습니다. 아, 그 무장 정신은 야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공천이 급하기로서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장관까지 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5선까지 한 사람이 아니 간디를 마하트마 간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마하트마 뜻이 아시죠?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성인이죠. 성인. 그리고 이제 그 마하트마 간디가 딱 같은 건 하나 있네. 변호사는 같네. 근데 그 마하트마 간디야말로 진짜 무저항으로 영국 식민 정부에 대항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를 마하트마 간디에 비교하면 혹시 인도 사람들이 알았으면은 예. 그 항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근데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 잘 잘 짜여진 각본에서 각본에 따라서 혁신이도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심 송심 해갖고 한 몸이나 다름없이 없고 자기 지역구까지 물려준 예. 송영길이가 완전히 지금 희생양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재물이 되게 생겼어요. 혁신에. 그러니까요. 당초는 돈봉투 사건 이 김은경이가 그 검찰에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겠죠. 이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이제 네. 막 위원장 돼가지고 네. 어느 언론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돈봉투 사건을 진상조사해갖고 그러니까요. 비리, 예. 부패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 이거니까 이제 완전히 비명 반명을 쳐내겠다. 그 말밖에 안 되죠. 이 뭐라고 합니까? 육참 골단이라고 하잖아요. 남을 치려면 내 것을 먼저 쳐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송영길 이거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걸 쳐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 혁신한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우리 편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대. 그 별로 뭐 그 이재명은 별로 필요 없는 이제 송영길이나 그 추종자들을 갖다 쫓아내므로써 네. 아 돈봉투 사건을 쫓아낸다는데 네. 아 누가 더불어민주당 뭐라고 드디어 그랬어? 이제 뭐 정신 네. 차렸네 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네. 그런 혁신 분위기를 좀 띄워야 돼. 살려나가면서 이재명의 그런 더 공고하게 부패 이미지랄까? 그것도 떨어내고 예, 그런 것을 털어내자는 작전인데 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의원들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차 회의 끝나고 나서 언론한테 정당 공천은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쳐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그 친명 예.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인 저 대표적인 분이 뭐 조홍천 의원 이런 분 같은데 이번에 그 예. CBS 나가서도 그 말씀 하셨던데 예. 그러니까 친명의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정권 행보 방해되는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다 쳐내 가지고 2027년 총선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간다. 네. 그 어떤 확고한 후보로 나간다. 이거 그걸 위해서 혁신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 공천을 통해서 확 쓸어내겠다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사실 이 혁신이가 생긴 지금 그걸 갖다가 완전히 지금 숨기고 오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네. 왜 생겼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 맨날 네. 하고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고 그러면서 그다음 그냥 내로남불 하면서 민주당 이미지가 예, 완전히 추락하니까 내년 총선이 어렵겠다 해가지고 네. 혁신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혁신위에 그렇다면 그 이재명 본령은 저리 가버리고 그러니까요. 본령으로 그거는 완전 어디 간지 모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이라 그러면은 어떤 대표 한 사람의 예. 어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당이 독재적으로 운영되는 거 이걸 반성한다. 예?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밖에 안 되느냐 한 사람의 네. 이런 걸 반성하면서 당 체제를 어떤 민주적으로 바꾸겠다. 더군다나 개딸 예. 그 사람들의 어떤 당에 대한 아주 수없는 문자 폭탄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못하게 있잖아요.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팬덤 정치를 어떻게 혁파할 건가 이런 것이 이제 그러니까 혁신인데 그게 혁신의 가장 큰 그건 주제야 되죠. 논의가 안 나와요. 그리고 본래 그 혁신이 만들 때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예. 계속 방탄 국회에 국민들이 그냥 비난하고 특히나 돈봉투 사건에까지 방탄 국회가 돼버리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여론을 갖다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알고 이걸 갖다 이런 걸 갖다 혁파해야겠다. 그리고 내로남불은 뭐 조국 딸부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어떤 자기 반성을 통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혁신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만들고 나서 지금 그건 어디 가고 오히려 예. 더 강하게 민주당의 독재 체제를 이재명 독재 체제를 갖다 공고히 하는데 혁신위가 이용되고 있는 느낌이 받거든요. 공천권 문제 오늘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은 이 물갈이의 기준이 참신하고 유능하다고 그랬는데요. 참신하고 유능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참신한 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 다선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선이라든가 옛날 사람 현역들은 싹 물러가고. 물갈이 그 참신하지 않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유능은 유능이라는 나중에 것은 결국은 그걸로 와요. 당에 대한 충성도. 예. 그거 점수가 제일 크더라고. 내가 국민의힘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 공천 그거 할 때요. 당에 대한 뭐 충성이라 그럽니까? 예. 이런 거 보면 결국은 그게 해당 행위 안 하고 예. 얼마나 충성했냐 그건데 그거야말로 갈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예. 물불을 안 가리고 어떤 공천 받기 위해서 막말 발언, 그다음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의 진짜 우리 경상도 말 허파를 뒤집어 놓는 예. 그런 발언하는 사람들을 갈아내는 게 진짜 공천 혁신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떨려나가게 뭐 생겼어요. 광명의 양이원영이신가요? 예. 그런 사람이라든가 추미애 좀 전에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신념으로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들 위주로 되겠다. 추미애 씨도 어떻게 보면은 참신해요. 이제 한번 예. 국회의원 안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공천이가 결국은 공천이라고 그러는 혁신이가 공천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내 민주화 여기 대해서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럼요. 엄청난 저항을 예. 받죠. 그러니까 이제 김은경이 내세워가지고 예. 이런 걸 이제 차도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도살인. 그러니까요. 나무칼 빌려갖고 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저게 뭐 유인태 씨라든가 예. 김부겸 씨라든가 이런 분을 들여가지고 공천 혁신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은 정치도 알고 예. 그래도 합리적인 분들 아닙니까? 예. 예. 이런 분들을 딱 들이면 이재명하고 자기하고 정치 9단 8단 이 차이가 꽤 나요. 거기서 큰 소리 못 칠 거예요. 아마 암만 이재명이라도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부담스러워하죠. 혁신위원장을 왜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자기가- 오면 자기를 먼저 쳐버릴 텐데.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분들이 유인태나 김부겸 씨가 뭐 이재명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몰라도 아까 우리가 혁신이가 본래 출범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입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분명히 거취 표명에 대한 그걸 요구할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김은경 씨를 한 거는 결국은 아바타라고 그러시죠. 뒤에서 예? 이 수렴 청쟁 하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쉬운, 뭐 정치도 잘 정치를 모르시고. 합니까? 뭐 그러니까요.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안에 자기 세력도 전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 게 이번에 공천권 문제를 언급하는 거 보니까 지금 공천권 문제는 김은경 거기서 위원장이 할 지금 일이 언급할 아니에요.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 언급할- 혁신위가 왜 생겼는데요? 예. 혁신위가 공천권 행사로 그 혁신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결국은
이재명이가 또 정청래가 미리 이야기한 대로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개딸들이나 개딸이라는 권리당원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공천권을 주는 거예요. 예. 그게 투명하고 대의원들은 공정하다 힘을 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원들은 힘을 뺐고 이재명이가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명 측에서는 아까 뭐 조홍천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진짜 이거 다 비명지르게 생겼어요. 예, 비명지르게 생겼으니까 이거 짜놓은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위에 우리 비명이라든가 조선, 재선, 삼선, 3선 이상 이제 다선 그 대표들도 들어가서 혁신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김은경이는 이게 의원들 기득권 우리가 혁파하려고 혁신을 그런데 만드는데 왜 의원들이 들어오면 결국 기득권이 뭔지를 잘 아시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지 달고 있으면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이 되고, 예. 안 달고 있는 사람은 기득권이 아니잖아요. 참신하고 유능하고. 정치권에서는. 예. 그러면서 인사를 강요한다면 나 그만두겠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비명으로서는 이거 혁신위에서 9월쯤 이제 아무래도 이제 9월부터는 정기국회 시작되니까 그 전에 혁신위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안 만들라고 딱 발표해보면 완전히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최고위는 그 추인하는 거죠 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혁신위가 지금 할 일 중에 제일 큰 게 아마 공천 룰, 그렇죠. 그다음 공천위원, 예. 공천위원회 이런 걸 갖다가 구성하는 네. 그런 어떤 공천위원회 누구를 하느냐. 그 현역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자들은 배제하고 네. 이재명 그 추종하는 사람들로 공천위를 구성할 것이고, 그다음 공천 룰도 그들의 입맛에 맞게 네. 만드는 걸로 혁신위의 아마 그 활동을 제일 큰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을까. 근데 물갈이 그 예. 판을 짜는 거 말은 좋죠, 물갈이. 예, 물갈이 판 짜는 거 예. 그게 이제 혁신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궁극적으로 지금 혁신이라는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탁 특권 내려놓는 듯이 하고 거기에 추미애도 느닷없이 나서가지고 마트마 간디입니다. 마트마 간디가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 인적 혁신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해갖고 물갈이 판짝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을 보여지는데 말씀드리면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당내 민주화를 하라는 국민들의 여망 예. 그리고 1인을 위한 정당이 되지 말라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여망을 완전히 저버리고 결국은 오히려 이재명 1인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데 혁신위가 뒷받침할 것이다. 이거 저는 국민들도 결국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고영신 TV를 많이 보시니까 알 겁니다. 그러나 비명도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을 그렇죠. 겁니다. 네. 24일 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명으로서도 일종의 구심점도 생겼고 그래서 이 혁신위가 예. 지금처럼 이재명의 뭐 친이대 비슷하게 나간다 한다면은 예. 비명도 8월에 결단을 해야죠. 거사를 할 수밖에 결단을 없다. 해야죠. 그래서 8월 거사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거기서 옛날도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결국은 분당 내지 뭐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게 혁신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더 그게 가소가 될 수 있겠다는. 혁신이 아니라 이제 분당위가 될 가능성이 예. 이재명 대표 집이 분당에 있으니까 이제 분당위로 되겠네. 사실은 뭐 정치인이라는 게 공천이라는 것은 정말 생사여탈권을 그렇죠. 쥐고 있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이 공천을 놓고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169석이나 되는 67석이죠 지금은 예, 아마 예. 그게 그냥 수박 쪼개듯이 그 사람들 수박 깨기 퍼포먼스 많이 하잖아요. 하죠. 그냥 쫙 쪼개질 예.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그럼 그렇죠. 예, 수박 쪼개듯이 그냥 시원하게 쪼개지는 그러면 그러니까 참 좋을 텐데요. 제가 그 말씀 그럼 다당제도 되고. 네, 제가 그 말씀 드렸다시피 예. 뭐든지 이게 나중에 멸망할 때는 예. 최정상에 있을 때 분열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때는 오만해지거든요. 예, 최정상에 그래요. 있으면 예, 그 분열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꼭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